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이제는 2부. 배움이 일자리입니다. 배움이 일자리다 시즌2. 배움이 일자리다 시즌2 생생경제 2부에 준비한 코너입니다. 앞서 1부에서는 좀 무겁긴 하지만 정의에 대한 주제라면요. 2부에서는 정말 와닿는 정의인데요. 흘린 땀과 그 땀에 비례하는 성과를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외길, 한 길만 올곧이 간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 외길 인생 중에서도 자동차 외길 인생을 살아온 대한민국 명장 한 분 모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요. 또 유튜브 통해서 열심히 눈 크게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움의 기술, 배움의 가치. 오늘 김관권 명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폴리테크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 좀 소개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금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국폴리테크대학 서울정숙 캠퍼스 교수 김관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장 이러면 뭔가 막 이렇게 땀 흘리고 뭔가 막 힘쓰고 있을 텐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네 이렇게 의아하실 것도 같은데,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그래도 그 사연도 잠깐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1993년에 네네. 과로로 네. 뇌치료를 하게 됐어요. 아이고. 예. 네. 자,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46년 외길 또 명장의 길로서 또 후학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자동차 정비 기술로는 명장이라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낯설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1985년에 우리나라의 명장 제도가 생기고 1990년 자동차 정비 분야에도 명장이 도입된 후에 네. 제가 지방 기능 경기대회에서 1등, 네.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네. 당시 전국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3일 동안 숙박하며 네. 망가지고 없어진 분해된 자동차의 부품을 찾고 고치며 조립 가동하여 튜닝하면서 전자제어 자동차의 고장 수리와 네. 용접, 다양한 실기 테스트를 거쳤는데 네네. 그런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 명장 1호로 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숫자 1과 관련이 많으시네요. 자, 이 지방 기능 경기대회 1등, 또 그때는 기능 경기대회, 기능 올림픽 이래서 퍼레이드도 하고 굉장히 국가에서도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1등도 하셨고 1호 자동차 명장도 되셨고 저는 한 번도 그런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교수님. 정말로 대단한 길을 걸어오셨다라는 거 이 설명만 들어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이 기술 분야 최고의 영예를 얻으신 건데 자동차 정비를 원래부터 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신 거 보면 태어나시면서부터 자동차를 보신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계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썩 잘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수해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진학하기 어려워져서 아버님이 기술을 배우라 그런 말씀을 듣고 네. 20명 정도가 근무하는 정비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공장에 가보니까 아버님과 비슷한 연배의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분을 보면서 저도 일하면서 저분 같은 사장님이 되는 방법을 배우고 네. 월급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 다음날부터 어리지만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출근해서 공장을 둘러보며 확인하고 청소와 정리부터 하였습니다. 네. 항상 머릿속에는 나는 사장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자동차의 고장 원리를 알면 알수록 정비하는 재미가 솟아나는데 네네. 조금 알만하면 심부름, 청소를 해야 돼서 조금 갑갑했습니다. 네네. 어느 날 퇴근하지 않고 잔업하는 아저씨 곁에서 심부름을 조금 해드렸더니 네네. 일을 시키면서 정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공장에 누군가가 잔업을 하면 저도 남아서 일을 도우면서 일을 배웠어요. 배웠어요. 예, 이 참
공부 아주 잘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자연재해까지 겪으시면서 기술을 배웠고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하셨는데 또 이렇게 저는 보니까요. 만약에 셰프를 하셨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가 되셨을 거고요. 또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셨으면 정말 훌륭한 공학자가 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살아온 길에서 이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땀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잔업하면 저는 빨리 퇴근해서 쉬고 싶을 것 같은데 남아서 또 기술까지 배우고 이것도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굉장한 애착이 있어서 가능하셨던 일일 것 같은데 배우는데 그렇게 열정적이셨는데요. 지금은 또 가르치는데 굉장히 열정을 키우고 계시다고요? 예. 네. 지금도 여러 가지 네네. 정보를 취득하는데 혈안이 돼서 아직도 많이 공부하시면서 역시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아직도 배우시면서 또 가르치는 그런 역시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시군요. 이 교육자 되신 건 어떤 계기신가요? 친구들이 고3 때 저는 고1로 고등학교를 늦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좀 늦어지신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교사가 되려고 네. 국립중앙직업훈련원 자동차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일을 이제 공부나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기 위해서. 네네. 학교를 졸업할 때쯤 중동의 건설 붐이 일어서 그랬죠. 중장비 관련 일자리가 많았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서류만 넣으면은 면접 실기 테스트 하자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가면은 다 합격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라는 곳이 많았지만 저는 중장비보다는 자동차가 좋아서 네. 현대자동차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실무를 쌓던 중에 27살 때 폴리텍 대학의 전신인 정수지업훈련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네. 저의 꿈은 어려서부터 선생님이었습니다. 네네. 자동차를 고치며 그날 자동차의 원리를 공부하고 고장 원인을 누구에겐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네. 현대자동차에서도 퇴직을 만료했는데 담당자에게 제가 더 많은 후진을 양성해서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해서 그 후에 많은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사실 땀과 정의, 이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정말 지금 교수님 얘기를 보면 땀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늦게 시작했고 어린 나이에 부모가 기술을 배워서 좀 가게 보탬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고등학교를 좀 늦게 시작하게 됐지만은 27살에 교수가 되셨어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나가지 마라 할 정도로 아마 정말 그 자체가 이 대한민국 1호 명장, 자동차 명장을 만들어낸 정말 증거다라고 말할 수 같습니다. 좀 관심 있는 게 이렇게 열심히 지금도 아직까지 뭔가를 배우고 자격과 정보를 취득하시는 성격 때문에 또 가르치는 것도 잘하시고 그게 또 꿈이시기도 하셨는데 너무 한 가지만 이렇게 파다 보면 이거 지루하거나 좀 다른 일도 해보자 이런 생각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지금도 학생들에게 20년 정도 지나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20년. 네. 지금 김관근 교수님이 말한 핵심이 20년이 지나야 판가름이 난다,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네요. 예.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어머니께서 배웠습니다. 네. 이 시대의 고루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항상 한우물을 파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제가 군대 가서도 편한 병가를 마다하고 힘든 수송부로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저의 길이 자동차라는 신념이 확고했었습니다. 네.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재밌고요. 열심히 교환을 준비해 가는데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아주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천직일 것 같습니다. 천직 맞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분야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네. 누구에게인가는 귀찮은 건데 저는 질리지 않고 한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됐었습니다. 네. 한우물을 팔아. 사실 요즘은 뭐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교수님은 한우물만 파도 정말 그 한우물 판 힘 덕분에 다양한 얘기까지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요. 자동차 정비 얘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얘기 같다라는 거 저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 김미성님은요. 김관건 교수님 이미 명장의 자세가 되어 있으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자동차의 한 길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 길 가는 건 여러 가지에서도 역시나 한우물을 파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 분야의 마스터
마이스터가 되면 정말 남들보다 깊이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계속 공부하시고 정보를 습득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유도 알려주시죠. 저는 명작이라고 해서 스스로 최고라고 또는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는 80년대 중반에 전자가 시작되었는데 네네. 저는 이미 82년부터 자동차의 전자 제어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얼리 어답터셨네요. 예, 예.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오기 전에 네. 이미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고 네. 요즘 수소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보증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 기간 동안 다음에 고칠 차를 공부를 하는 그런 저의 지론입니다. 예, 저는 한 우물만 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우물 파면서 또 다른 우물도 대비하고 계시는, 물론 우물을 판다라는 어떤 한계를 간다라는 건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것 들을 때마다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나 소설 보면 좀 항상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방금도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또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이제 몸의 불편함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정말 앞서서 또 한 길을 꾸준히 땀 흘려 걸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련과 아픔도 있으셨다고요? 하루 24시간을 네네.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이 살아가겠다는 제 생각이었는데 네네. 멈추게 하는 순간이 있었죠.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네. 93년 제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네. 병상에 눕게 됐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8일 만에 의식을 찾을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는데 네네. 그래도 학생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4개월 동안 힘든 재활훈련을 해서 그 끝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하반신 장애를 입은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요, 교수님.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이제 나를 가로막는구나. 끝났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덕분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걸 극복해야지라는 뭐랄까요.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게 정말 대단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휠체어에 앉아 계신 걸 보고 계실 거고요. 지금 자동차 얘기할 때는 대단하다. 벌써부터 저렇게 신기술을 앞서 나가신다라고 하겠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라는 게 정말 또 하나의 땀과 정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동을 끝내시면 안 되고요. 사회공헌 활동까지 하고 계세요. 정말. 사고 후에 제가 저녁 때 TV를 한번 보니까 네네. 야간에도 신호를 철저히 지키는 장애인 부부가 네. 있더라고요. 예, 냉장고. 맞습니다. 네. 양심 냉장고. 네네. 사회의 안전운전을 위한 환경을 위해서 네. 스스로 노력하는 장애인 분들에게 저런 분들 보면서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네네.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자동차 정비를 차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22년째 네네. 3,000명이 넘는 장애인분들이 우와. 차를 수리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1년에 4번 네. 일요일 날 네.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정비 행사를 하는데 네네. 여기에는 우리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또 뜻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자들은요. 자동차 정비나 자동차에 대한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상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살아가는지를 먼저 배우는 것 같고요. 자, 이 김광훈 교수님의 제자들 또 졸업생들까지 나서서 3,000명이 넘는 22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3,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의 차를 수리해드렸는데요. 그냥 수리해드리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 명장, 1호 명장의 기술로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삶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오늘 큰 기쁨과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경험과 지금 활동을 보면 다른 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시고 싶은 게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을까요? 정비 기술은 한 가지 차만 고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네네. 다양한 자동차의 다양한 기술을 네.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네. 서로 교류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네. 신속 정확한 자동차 정비를 하기 위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비 포인트를 모르면
며칠이 걸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포인트를 아는 누군가가 짚어주면 2분 만에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손해사정인, 자동차 기술서적 편집인, 네. 자동차 제작사의 AS 센터장, 수입차 기술이사, 네. 정비업체 대표 등 13명의 관련 업체분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해서 그래야 기술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공부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는 최신 정보 플랫폼 그리고 새로운 4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서로 연결하고 협력할 때 한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목표를 여럿은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미 실천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예정된 질문에는 없는데요. 교수님. 다들 뭔가 좀 사무직이랄까요? 이른바 사자 붙은 직업들만 가려고 하고 젊은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기술을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곳으로 오려고 하는 게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인식도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그 젊은이들한테 좀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기술입니다. 네. 기술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변하지 않는다. 기술을 가져야 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기술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변화하는 트렌드와 복잡한 세상, 첨단 기술 속에서요, 그런 정보를 막 따라잡으며 유리한 곳에 있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기술을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육자로서도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요. 많은 것들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일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목표하시는 거나, 계획,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죠. 예. 투철한 장인정신도 좋지만 네네. 제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한 일에 성공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네. 그래서 저와 졸업생들이 남에게 베푸는 일에 능숙한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진정한 학생들에게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사회 여러 지도급 인사들이랄까요. 또 그리고 재벌 대기업 이런 분들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배운 걸 왜 환원하고 나누지 않느냐라는 그게 오히려 사회를 좀 발전시키지 않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앞서서도 하고 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교수님의 앞으로의 과제고요. 지금 살아오신 얘기와 여러 얘기 들으신 분들 나도 저 교수님 따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러 가지 배움의 기술과 가치를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삶의 기술과 삶의 가치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요. 오늘 좋은 말씀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정수 캠퍼스 김관권 교수님이었습니다.